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황성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황성동은 옛날에는 황성동이 아니고 지붕동, 지붕리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하고 오늘날에는 용강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나누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선시대는 나눠졌고 이 참 우리는 이 동네가 어떠한 우리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에서 왔었는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라 때는 아니고 조선시대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장님 계셔지게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북동 동안이라는 이 6책이 요거 우리는 한 책 요거를 필사본이라 이래요. 직접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율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책을 나왔으면은 다른 분도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이것이 전부 다 요게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 책 이외에도 이 마을에는 이와 유사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에게 물어보니 옛날에 있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다. 어느 시점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 이 6개의 동안이 우리 갓디 마을 회관에서 아마 이게 보관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관이 또 이렇게 마을 회관이 몇 분 옮기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조금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갓디 마을의 협동 정신을 먼저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온 이 책이 저희 보면은 지북동중절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북동은 현재 황성동이고 절목이란 말은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요즘 말하면 지침, 방침 같은 게 되겠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서는 1730년대에 나오는 현재 동안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오래도록 아마 이 마을에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마을에서 갖고 계셨지 않겠나.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절목하는 저 부분을 제가 이 한자를 갖다가 컴퓨터를 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쳐놓게 되니 이게 뭐냐 하면은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첫머리에 사상이라는 것은 4가지의 상을 당한다는 것, 초상을 당한다 하게 되면은 초상은 바로 우리 부모하고 내하고 요게 사상이라 이래요. 요게 사상을 당했었을 때에 상당한 앞서가 있어가지고 유사가 회원들에게 쭉 통보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우리는 술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는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적에 상사 돌아가셨을 때에 이 문제가 가장 많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상부상조 정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이렇게 쭉 1, 2 쭉 나오죠. 나오는데 제일 저쪽에 사람을 보면은 주체는 대부분 안주예요. 안주를 골자는 좀 빠질 골자입니다. 만약에 안주, 음식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신으로 오전을 내고 초상을 치면은 디미꾼들이 있어요. 디미꾼으로 참석하지 빠진 사람은 3전을 낸다. 빠진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동에서 전부 다 징수를 하는데 만약에 누가 돈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관에 고발해서 조치를 한다. 이런 딱 선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 동안이 우리 마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경주 부에까지 영향이 있다라는 말로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형사뿐만 아니라 길사에 있었을 때도 도왔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제일 앞에 첫머리 보면은 길사시에는 막걸리 한독, 백주 일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맹태 한 묶음 맞습니까? 예, 우리는 맹태 한 묶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길사 누가 장가가는 집을 줍니다. 주는데 요거는 과일순물로 한 번만 주지 그 집에 아들 둘 셋 있다 해서 다 준다. 한 번만 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죠. 그리고 또 뭡니까? 토역시라는 말은 저거는 집을 짓는다. 담장을 수리한다는 토역이 있었을 때는 각 빨간 것입니다. 각각 지참하고 참석한다. 뭐를 참석합니까?
점심을 자기가 집참아 가져온다. 한자로 점심을 졸었어요. 점심을 쓰고 조는 뭡니까? 속구리 가져오라. 속구리. 바지개 속구리를 한자로 졸어서 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는 뭡니까? 지게 가져오라. 이런 말입니다. 지게. 한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삽등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마을, 우리는 길사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가짜 우리는 가져와서 부에게 잡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써놨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게 써놨었죠. 이래 써놨다. 자, 저기는 또 뭐라고 써놨었느냐.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상당히 참 재미있게 써놨었어요. 저 제일 위에 이게 빨간 글씨를 보고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이손 능장자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을 능멸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마을에. 두 번째는 린니블라자, 이웃 간에 화목하게 못하게 지내는 사람. 폐악하고 무도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무도한 사람. 동회시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회시에 때 행패 부리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모두 몽둥이 15대 때립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 되겠어요? 15대 때리는데 그래도 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가에 고발해서 놈의 죄를 주고 마을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쫓아낸다. 이게 우리는 황성동의 길흉사에 관계된 내용을 써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장님을 잘 선출했어야 우리 마을이 번성하고 이런 시식이 잘 지켜진다. 여러 구절을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는 써놨다 이런 말입니다. 써놨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래서 이 마을에는 참 협동정신이 아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옛날 우리는 새마을 운동하고 이거는 우리는 뭡니까? 교령복 입거나 이렇게 참 하는 거 아주 실감나게 우리는 이 바로 황성동의 애사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겠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주의 비보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주의 비보림은 우리 경주 시내에는 비보림이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제일 같으면은 이 동경잡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데 우리 경주는 이 북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남쪽은 남산이 있는데 저 남산이 북쪽이 있어야 되는 원칙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북쪽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머리를 곧잘 땅 올렸다 이래요. 땅 올렸고 이쪽 계속 나갑니다. 개 가운데 꼬리가 짧은 개를 일명 동경구라고 한다. 동경입니다. 해서서 우리는 이건 전부 다 우리는 북방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바로 동경이 꼬리 짧은 개는 경주 북방이 바로 텅 비었다. 뒤바꿔 얘기하면 경주 북방이 텅 비었는데 최북방의 마을이 바로 지붕이다 되는 것입니다. 최북방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1798년에 나오는 경주 읍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저 보면 지금의 옛날 경주 여자 중학교, 지금의 우리는 평생 학습관, 여기 모두 숲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숲으로 되어 있냐, 저 자리가. 바로 우리는 옛날 우리 경주 문화원, 현재 지금 담배 인삼공사, 이 우리는 요즘 경주시장님 근무했었죠. 조선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풍림, 보호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되고 이쪽에 동그라미 쳐있는 거 작은 거 이거는 뭡니까? 현재 경주 경찰서 앞에 우리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객사 뒤에도 나무를 조성해서 그를 보호를 했다. 즉 비보림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아래 요거는 우리는 경주 향교 뒤에 보게 되면 숲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뇌물왕릉 숲이 아니고 그거는 향교의 비보림이 되겠습니다. 뇌물왕릉 숲이 된다 하면은 숲이 뒤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향교를 비보하는 거고 저는 우리는 숭례전을 우리는 비보하는 숲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반월성에 가보게 되면 월성에 가보면 월성 한가운데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쑥 자라 있습니다. 이게 왜 소나무가 자라 있느냐? 따져보면은 지금의 석탈의 왕릉 숭신전이 1906년에 숭신전이 우리는 반월성에 있었어요. 반월성에 있으면서 석시들이 남산에 가서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숲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숭신전을
동천을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숲만 남아있다. 그렇죠? 숲만 남아 이것도 바로 우리는 비보림으로 조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의 황성공원은 뭐를 했느냐? 경주 업성의 전체 비보림입니다. 경주 시내 전체 비보림. 이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죠? 전체 우리는 이 황성공원이 경주시의 비보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면은 갓띠 뒤에 우리는 이 소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이 우리는 빈말이 아니다. 소나무들. 우리 갓띠 마을 뒤에 있어서는 마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 해풍, 북풍 그냥 그대로 몰아치니 여러분들 이 마을 사람들이 항상 참 마을이 비옥하고 물도 풍요롭고 서천에 강도 끼고 있고 참 좋은데 다만 우리 갓띠 마을이 문이 뒤가 열렸다. 뒤가 열리니 오가는 지사들, 풍수들이 이 마을의 뒤에 숲만 조성했으면 더 좋을 수 없는 마을이다. 이거를 오래오래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조성을 하는 내용이 1730년대에 유명한 우리는 손여지라는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마침내 개인적인 사유지를 갖다가 뒤에 땅을 사가지고 마침내 소나무를 숲을 조성한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제일 뒤에 보게 되면 저 위에 봅니다. 며칠 날 우리는 소나무를 심고나 우리는 마을에 동요를 걷어서 이렇게 하는데 소나무를 심는 뜻은 위입니다. 우리 마을 뒤가 텅텅 비었었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나무를 심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이 숲을 얼마나 관리를 한략했느냐. 나무가 조금만 자라 그렇다면 옛날 뗄 까먹는데 배가 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이 금강산 소금강산이 텅텅 완전히 헐벗었습니다. 이따가 보니 이 숲 관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래 여기 다른 거는 뺏는 것입니다. 아래 빨간 글씨 보면은 아송이 뭡니까? 어린 소나무를 잘라가는 사람은 돈 5전을 내고 요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죠. 가운데 소나무를 잘라가는 사람은 돈 1냥을 내고 큰 소나무를 잘라가는 사람은 돈 5냥을 내도록 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을에 7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이 숲을 조성했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임자 같은 이게 마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저 제일 위에 보면은 항상 지사들이 다니면서 이 지북리 마을은 참 마을은 좋은데 다만 이게 뒤가 비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앞에 뒤에 있는 물이 나오고 앞으로 흘러서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남산물이 흘러가 이 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뒤로 들어갑니다. 저의 고향이 외동인데 외동 보면 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지마을. 순지마을의 앞천마 물은 울산 동천강 태화강을 흐르게 있고 뒤천마의 물은 형산강을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외동 그 경계선에 있어서 전체 물이 우리는 경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되니 자연적 이 뒤가 우리는 낮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낮으니 우리는 많은 바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15년 후에도 아주 이렇게 우리는 숲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 보면 왜 숲을 관리하냐. 제일 밑에 빨간 줄인 것입니다. 뒤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살기를 막는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요. 뒤에 들어오는 이 북풍, 해풍 이거를 살기를 받는 거예요. 살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또 나무를 심는 이유 가운데서는 이 마을에 지붕이 되게 되면 형상 강물 소리를 안 들리게끔 숲을 조성해서 막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숲을 조성하면서 참 애를 먹을랑 마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 숲이 언제까지 있었느냐는 잘 모르겠었어요. 확실하게 아시는데 어떤 분은 아마 아시는 분이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있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저 뒤에 가면은 봇도랑이 있고 갓띠 마을인데 봇도랑 앞 갓띠 마을 뒤 사이에 숲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숲은 원래는 이게 사유지를 사가지고 우리는 숲을 조성했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해방 이후 전까지는 숲이 있었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거의 우리는 사라져버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북동과 갓띠 마을은 도무지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왜 이 마을을 갖다가 갓띠라고 해서 썼느냐?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갓띠가 뭐냐 하면은 독산이 현재 지금 황성공원에 독산이 있습니다. 독산 한 가지가 남쪽에는 우리 경주 읍성이고 독산의 북쪽이 바로 이 갓띠 마을이 된다. 따라서 이 마을이 계속 뻗어들어가. 옛날에는 백률산 밑에 임정수라는 숲이 있었어요. 숲, 조선시대 때. 그 숲하고 현재 고성숲하고 이 숲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리는 형산강까지 이어졌었는데 이거는 옛날 뭐를 봤냐면은 우리는 옛날 사람의 숲이 이어지는 것을 아니고 이 금강산에 지맥이 이렇게 뻗었다. 지맥이 뻗었다. 맥이 뻗었다.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 뻗었는 북쪽 마을에 있어서 지붕기 갓띠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러면 이 황성공원을 숲을 갓이라 이렇게 하고 그 갓 북쪽에 있다 있어서 갓띠 말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저 갓띠 말이라는 거 말하고 써놨으니까 이 마을회관 앞에서 말림갓 황성공원을 말림갓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숲을 못 빼도록 말린다, 금지시킨다, 보호한다. 그게 황성공원입니다. 말림갓이 고성숲 뒤에 있는 마을로 약 700년부터 형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숲 뒤이므로 마을을 숲을 지라 이렇게 하고 뒤를 북으라 해서 갓띠 마을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경주에 여러 지도가 있는데 지도 가운데에 조선시대에 나오는 이 지도는 대숙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실측을 안 하는 것입니다. 큰 길만 이렇게 둘레둘레 그려 놨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은 용의주도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술고치 한일 합방이라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세밀하게 우리나라의 지도가 나온 것이 1912년 지도가 가장 현재에 봐서는 빠른 일본 사람들이 실측을 해서 지도를 냈다. 이 지도를 딱 보게 되게 되면 제가 말해서 나왔습니까? 이 말이 바로 지붕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갓띠 말을 조금 그렇죠? 지붕리 가운데에서도 조금 모르면 동쪽에 있는 것은 지붕리, 서쪽에는 지붕리, 서쪽이라고 들어서 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는 원래 이거는 황성이라는 말은 없고 황성이는 맞고 이 지붕이 원래 본래 마을이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붕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선시대는 도무지 어떤 마을에 위치가 있고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도무지 무슨 부담을 지고 있었느냐.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여러 가지 그 부담이 돼 있었어요. 예컨대 향교에 있는 교촌마을은 향교의 기와장 무너진다, 담장 무너지게 되면은 교촌마을이 책임지고 수리를 했는 것입니다. 했고 동부동, 서부동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읍성안에 옛날 우리는 동헌 그게 무너지면은 수리를 했는 것이고 또 노동동 있는 사람은 옛날 종각이 거기 있었어요. 종각 수리를 담당을 했었다. 그러면 지붕리 사람은 뭐를 담당을 했느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저 빨간 줄 제가 쭉 써놓는 거 저거는 다 하고 난 뒤에 해석을 합니다. 하나씩 저거는 빨간 그 한자 써놓는 게 저게 뭐냐? 이거를 잠시 보는다. 첫 번째 말 같으면은 이 지붕리라는 마을은 대로 곁에 있었다. 큰 길가에 이 마을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있었었는데 큰 길가에는 어떻습니까? 사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가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불시에 횃불을 들고 밤에 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이 지붕리 동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망 보는 것 이런 것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이 말은 옛날 우리는 경주에서 서울을 간다 하게 되면은 길을 어디로 가느냐?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서학을 해서 영천을 갈 가능성도 없지 않지요. 같습니다. 그런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거기는 우리는 아와의 여금국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대부분 우리는 안강을 해서 올라갔었다.
안강을 해서 올라가려면 바로 이 길이 여러분들 현재 잡는 이 바로 지붕리가 큰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길. 큰 길이 되다 보니 바로 저 위에는 광나루, 광재원 저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경주에 우리는 여러 부윤들이 암행의사, 다시 말하면 관찰사 길들이 다 우리는 광나루를 통해서 지붕리를 통해서 들어오니 관원들이 꼭 낮에만 오는 게 아니라 밤에도 오니 여러분들 이 동민들이 횃불을 쏘가 길을 밝히고 치도구역을 해야 된다. 치도구역. 요거를 우리는 이 동민들이 맡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저기 무슨 말입니까? 수지적간이라는 거예요. 숲 숫자. 우리는 수학이라는 숫자 위에 풀초가 더 붙어 있으면 숲이라는 거예요. 저 숲인 지금의 황성공원을 얘기를 합니다. 황성공원의 관리, 감독을 이 지붕리 사람들이 맡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적간이라는 말은 누가 나무 베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적발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죄를 물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황성공원 숲을 우리는 관리, 감독을 바로 지붕리 계시는 분들이 담당을 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저기 보세요. 고성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성수.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저 숲은 아주 무성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숲이 우리는 보존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우리는 원인가 하면은 이 지붕리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 숲을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숲이 있었다. 옛날에 나무를 지키는 전담지기가 있습니다. 숲지기가 있었어요. 숲지기에서는 이 지붕리에 우리는 어떠한 집에서 냉방이라고 밥을 못 빌려 먹었어도 지붕리에 나무만은 해치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했었다? 바로 우리는 지붕리 동민들이 이거를 맡았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황성공원의 힐링 숲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도 우리는 이 지붕리에 계시는 분들이 보호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저 숲이 있었겠느냐. 참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고맙고 우리는 참 우리 한 시절에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묘수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간묘. 지금 우리는 계림중학교 뒤, 그렇죠? 계림중학교 뒤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간묘라는 묘가 있는 것입니다. 간묘. 이 묘가 있는데 이 묘에 가면 그때 김후직이라는 신라 때 유명한 우리는 그 신라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사냥을 못 가도록 말렸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정치를 돌보지 않는 것은 사냥 지나치게 하는 것, 그리고 술 많이 먹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치를 우리는 거르칠 수가 많기 때문에 김후직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것은 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갈렸다라는데 그 우리는 아까 우리는 시장님 때에 사냥터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우리는 지붕리일 때는 이 임금님이 다니시던 아마 사냥터가 이 근방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후직에 우리는 이 현재 여러 가지 비문에 있는 내용 여기서는 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기인데 이 오늘날에 우리는 김후직의 우리는 간묘가 지금까지 있고 관리되었다라는 것도 바로 지붕리 동민들이 우리는 문화재적인 가치를 갖다가 인정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석은 1710년에 세웠다. 경주 부윤이 우리는 남지훈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 저거는 무슨 말이냐 같으면은 춘추로 우리는 경주 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게 되면은 이 세금 걷어들이는 그 물량 숫자가 최종 맞는지 아닌지를 최종 점검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지붕리 동민들이 맡아줬다. 지붕도 춘추요라는 것은 세금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벽지역이라는 것은 그 걷어들였을 적에 모든 검사 감독을 했다랍니다. 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경주 북쪽에 있는 형산강 등 넓은 우리는 토지들이 있어요. 토지였으니 여기서 세금 걷어들여가 형산강을 들어서 경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마지막 이 모든 우리는 요즘 말하면 선마지가 다 맞는지 마이 다 맞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것도 우리는 지붕리 동민들이 맡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시탄이라 이래가지고 경주 업성에 우리는 땔감도
뗄나무, 뗄감, 옛날 지게지고 우리는 뗄감 했었죠. 이 뗄감 그것도 우리는 이 지북 동민들이 맡았다라는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 지북리라는 마을은 굉장히 번성했는데 대로 곁에 있어서 불시에 화를 들거나 밤에 망보는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다. 그리고 숲관리, 여단이라는 것은 황성공원 내에 현재 충원탑이 있어요. 충원탑인데 옛날 충원탑 이전에 조선시대는 뭐라 같으면은 돌림병. 우리는 이 무덤을 쓸 수 없는 외로운 넋으로 우리는 죽은 이런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는 옛날 그 충원탑에 여기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간묘수리, 춘추로 곡식 우리는 검정하는 거, 이런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담당해서 감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우리는 그런 처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부역을 담당했었다라는 그 말이 되겠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백률사가 있는 저 뒤에 상을 금강산이냐 소금강산이냐, 금강산이냐 소금강산이냐. 예, 이게 정말로 어떻게를 봤어야 되겠느냐, 어디서 했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세기에 나오는 임난정루에 나오는 경주의 지도 가운데서는 거의 제일 오래된 지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 말하는 뭐가 북악은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 동악, 서악, 남악, 북악이 있죠. 남악 우리는 동악은 토암산이고 서악은 선도산이고 북악은 금강산이다. 저는 그냥 그대로 금강산이라고 딱 선하는 것입니다. 금강산이라고 선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나오는 팔도 지도에 경주 부에 보게 되면 이거도 말했습니다. 백률산 금강산서라는 것입니다. 소자가 없습니다. 소자가 없어요. 옛날부터 소자가 없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는 김정호의 우리는 대동여지도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대동여지도 저 동그라미 보세요. 그대로 금강산이다. 금강산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어디에서도 우리는 소금강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금강은 없다. 이 금강이라는 말은 물론 불교의 금강역에서 나오는 것인지 백률사가 있어서 그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리는 금강산이다. 모든 것은 사적 자료에서는 다 금강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1914년에 무슨 책을 편찬했느냐 하면은 지지조서라는 책을 편찬했느냐. 여기에는 우리 경주에 있었던 모든 산천, 동네 이름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묶은 것입니다. 하나를 묶은 요거 1914년에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을 딱 보니 야, 이게 금강산이 소자가 또 붙어 나온 것입니다. 예? 금강산이 소자가 붙은 책은 이 책이 최초다 이런 말. 최초다. 이때부터 언젠가부터 금강산이라 소금강 소자가 붙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1900 얼마 더 17년에 보시게 되면은 소금강산이라고 선하는 거예요. 소금산.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날 금강산이 소자가 불러가 아직까지 못 떼고 있다. 못 떼고 있는데 지금의 정상 가게 되면은 저 소자가 정상에도 그냥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상에도. 이거 우리 황성 동멸부터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인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산이냐 고성이냐. 현재 황성원에 가면 오똑소서라는 산이 하나 있죠. 이게 독산이냐 고성이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저거 보면 1798년하고 엄연히 고성이라고 선하는 것입니다. 또 불고자 재성자 그렇죠? 고성이다 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는 일제 때 나오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저거는 독산이라고 써놨었어요. 저는 또 독산이라고 써놨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독산이라고 썼느냐? 이거는 삼국사기에 우리는 뇌물왕
93년에 우리는 외인들이 쳐들어와 금성을 내었었을 때에 내무왕이 독산 아래에 나가서 우리는 왜적을 격파했다라 나옵니다. 아마 저 독산은 지금의 황성옥은 저 독산일 것이다. 저 독산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보다는 독산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는 독산이라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다른 자료에서 나오는 것인데 독산을 달리 원효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명대사라는 분이 빨간 것입니다. 사명대사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가면서 경주에 들렀다가요. 경주에 들렀다 가면서 독산에 올라가 보고 시를 할 수 있지 않았는 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저 안에 보면은 일명 우리는 고향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효대라고도 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원효대라고는 하지 않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독산이라고 많이 썼었다라는 거고 일명 우리는 원효대라고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도무지 황성동인지 지북동인지 이게 뭐를 불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12년 지도에는 엄연히 저게 우리는 황성이라는 말이 없고 지북이로만 나오게 된다. 그렇죠? 저 보면 가면 지북리, 지북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1917년에 일본 사람들이 똑같은 지도를 갖다 이렇게 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지도를 보면 이 난데없이 황성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황성리가 등장하고 현재 갓디 마을 쪽의 안쪽만이 지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2년 지도에는 황성 마을이 없었었는데 17년 지도에 보게 되면은 저기 보면은 지북리는 현재 갓디 마을 쪽으로 뒤로 들어가 버리고 앞에 있는 넓은 들역 이거는 황성리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북리는 황성동의 한 자연부락을 현재 되었다. 자연부락을 됐었습니다. 자, 이게 도무지 왜 이래 되느냐? 12년은 지북내다가 17년은 황성동이 된 저 이유가 도무지 뭐냐? 이유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마을 동네를 통폐합시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게 되면은 지지조선한 책에 황성리라 서두고 한번 보세요. 황성리는 지북리와 고성리를 합해서 황성리라고 했었다. 1914년에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나옴으로써 이때부터 지북리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황성리로서 바뀌게 된다. 황성리로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 황성이라는 말을 지북이라는 말은 갓디 말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황성공원 숲 뒤에 있는 말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황성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동경잡기에 황성사라는 사당이 있었는데 경주 동쪽 칠리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황성이라는 저 말 자체는 물이 없는 해자래요. 성은 성인데 물이 없다. 해자라고 일명 또 황성당을 일컬어서 황성애터에 그렇죠? 황성이라고 한다.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뭐를 근거로 해서 지북리를 황성이라는 두 글자로 바꿨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아마 이 동민들이 저도 이 규명을 못했는 것인데 더더욱 현재 이걸 한번 더 알아봐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고성숲이냐 황성숲이냐 이래 되는 것입니다. 예, 고성숲이냐 황성숲이냐 이것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논호수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논호수, 논호수 우리는 호원사라는 절 관계에서 우리는 황성공원 바로 앞에 말합니까? 독산 앞에 그 절타가 있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논호수라고 이렇게 써놓는가 하면은 여기 내용성마가니 여기 보면 고성수라고 써놨었어요. 고성수 지도에는 1936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경주에 참 관광을 많이 왔었어. 관광을 오니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뭡니까? 신라의 고도 경주 사진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면은 관광지 중심으로 쭉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지명을 표시해놨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우리는 황성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황성림. 그렇죠? 빨간 글씨 보여요. 저 위치를 감아보니 뒤에 독산도 있고 논노수도 있는데 여기 느닷없이 왜 황성림이 왜 등장하나? 위치를 감아보니 지금의 경주시청 부분에 숲이 있었던 것을 황성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는 황성숲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황성숲으로. 따라서 아마 이거는 조선시대 각종 자다와 지대에는 모든 황성공원 숲을 논노수, 고양수, 고성수, 말림가스로 이렇게 불렀던 것을 1904 일본 사람들이 사진첩에 독산, 논노수 이외에 최초로 우리는 황성숲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황성림은 알 수 없는데 각종 물을 보면 고성숲이라고 쓰는 게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성수, 한자가 숲이 아닌 수 쓰게 되는데 아마 이 지붕리가 황성동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황성숲도 이 고성숲도 황성숲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숲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사진이 희미합니다만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점점 더 이 고성숲이 잠식을 돼가고 있다. 점점 더 줄어가서 안타깝다. 우리는 언제 한번 시장님께서도 이 경주의 황성원의 뭡니까 운동장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고 저기 숲을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하신 말씀만 계시더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저 숲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황성동 지붕리에는 월령평과 월령보라는 게 유명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옛날에 이게 황성 지붕리에 있어서는 사실 보면 마을이 얼마 없었어요. 마을이 넓지도 않았었고, 이 월령평은 주로 남쪽에는 밭이고 북쪽에 놀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많았었고 한 10리가량 된다 이래요.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동천 물길, 서촌 형산강의 월령포, 승삼 저수지에서 나오는 세 군데의 물이 월령평에 모이는 소위 천혜의 천수답이다. 천혜 우리는 천수답이 아니라 천혜의 진짜참 우리는 농경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갓디, 유림, 승상, 용강, 동천 등이 우리는 주로 월령평에서 많이 경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옥한 농토였다고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이 월령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령보. 이 복기는 구체적으로 현재 책에 있어서 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월령보는 이제 우리 최진열 동장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던데 현재 그를 책에 제가 쭉 써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 황성공단 아파트 내에 옛날 봇도랑이 아직도 뚫려 있는 것입니다. 봇도랑이 뚫렸어요. 소위 거미줄처럼 찔려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우느냐 그러냐. 현재는 그냥 그대로 어떤 데서는 상당히 현재 조금 기름때가 흐르듭니다만은 이 마을 속에서는 아주 거미줄처럼 많은 우리는 옛날 농사 지었을 때 그 시대에 봇도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월령보가 봇도랑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금장 넘어가는 현재 경주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해서 쭉 우리는 보려면 돼. 굉장히 옛날 이게 복기를 내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13년도에 원래 그게 우리는 봇도랑에 물막이가 있었던 것인데 제가 관심 이사가 몇 번 가봤더니만은 돌로 가서 하는데 어떻게 돌로 사는데 큰 물이 져도 안 떠더라고요. 큰 물 져도 그 봇도랑에
물막이가 안 떠내려갔대요. 안 떠내려갔었는데 2013년도에 그게 뭐를 했었는지 그걸 걷어내버리고 콘크리트로 조성돼요. 지금 콘크리트 공사 중에 찍을 때 찍어놓은 사진인 것이 10년 전에 말이죠. 그러니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돛도랑 내는 것이 농사의 풍년이냐 흉년이냐 좌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돛도랑 내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돛도랑을 낼 때마다 마을에 동회가 열리고 돛도랑 우리는 말합니까? 부역을 나와서 도랑 치우는 거 하고 그날 돛도랑에 고유 제사도 지내요. 고유 제사도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직도 땅공굴이라 이래가지고 옛날 우리는 철교 밑을 이렇게 들어가는 돛도랑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위에 철도가 참 다녔을 적에 좋았다 해야 되겠나 안 좋다 해야 되나 이게 제가 2011년도 저게 우리는 철로가 거치기 직전에 갔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이게 오늘 강의하려고 찍어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왜 저를 가서 찍은지 모르겠었어요. 찍었었는데 이때를 가봤을 때만은 그때 내가 철로를 지나가는 걸 봤었어. 열차가 그 위에 열차 지나가고 또다시 우리는 이 열차가 우리는 지나가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열차는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참 안타깝다. 응? 왜 이게 찍었냐 하면은 어디서 우리는 제가 이게 강의를 나갔었다가 어느 분께서 옛날 아마 여기 잘 계십니다. 옛날 경주에 우리 상업고등학교 있었어요. 상고해서 흥무초등학교에 있어서 현재 금장교역에 옛날 길이 있었는 것입니다. 차길이 열차길이 있었었는데 그 열차 위에 이렇게 가는 우리는 사진 찍어나는 게 한 사람도 없어요. 금장교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길을 가지만 그때 이 사진 찍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들고 제가 이것을 일부러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돛도랑이 저렇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노란 거는 우리 경주에 동천물이 석탈의 왕릉 앞으로 해가지고 분황사를 해서 오는 복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 월령보로 들어오게 되고, 빨간 건 저쪽에서는 우리는 이 월령평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저 위에 나오는 승산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다 보니 이 마을이 소위 우리는 천의 소위 문정옥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도 비옥한 터지가 없으면 단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가 있어야 그 지역에 사람들이 우리는 양반들이 살고 인재가 나게 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여기 대해서 나오는 그 보비가 이렇게 아마 상당히 여러 곳을 옮기다가 현재 지금 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1967년에 건립된 이 비석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 내용도 현재 책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림숲과 유림마을은 이 유림이 현재는 마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갓디 마을은 제가 가보니 아직 옛날 마을 참 가옥들이 좀 있는데 갓디는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 갓디가 이 마을이 유림숲 저 마을이 진짜 제가 봤었을 경우에서는 옆에 강을 끼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넓은 더적이 있고 여러분들 강가에 오는 수많은 애완들이 있고 그 복길이 있었고 말이죠. 고기 잡고 마을에 우리는 여름에 매미 소리 듣고 진짜 우리는 그 참 강마을로서는 진짜 좋은 마을이 있었는데 현재는 현대산업에 거의 밀려져 버려서 이 마을 회관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타깝다. 그래서 유림숲 보호리는 저렇게 비석이 있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재단이 있더구만요. 자, 뭐 유림마을은 뭐 동쪽 이렇고 서쪽 이렇고 포도나무가 있었었고 살찐고기가 뜨고 도랑 뜨고 이렇게는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광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제원을 일명 우리는 광나루라 이래요. 광나루라는데 광제원은 경주에서 16리나 떨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조금 되는데 옛날에 이 광제원을 통해서 모든 관원들이 경주를 들어왔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굉장히 다시 말하면은 여관, 주막들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거는 광재원이 이거는 한 10몇 년 전에 개발되기 전에 아마 현재 계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광주리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부근의 어디에 원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원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일부 광주 마을에 옛집들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게 되게 되면은 현재 우리는 광중 마을의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터. 이 쉼터를 지나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바로 광나루에서 남원 쪽으로 강을 건너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강 건너는 것이 조선시대에 안강을 가는 서울로 가는 중요한 나루트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는 금장교 밑에서 건널 수 없는 것은 거기는 워낙 물길이 세고 강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는 건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는 안강 방면, 강동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변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붐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18세기에 나온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광제천이라고 광나루라고 절선하는 광제천이라는 우리 바로 현재 에버빌 아파트 쪽에 광제천이 있었다라고 저렇게 선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뭐 수도 없이 들다르고 이 우리는 지붕리에서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끊어지지 않고 다녔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이로 다녔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을에서도 이분들 대접하느라고 아마 좀 예를 드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황성동의 연역이고 이거를 보니 황성동의 인구를 보니 글쎄요. 아까 전에는 1914년에는 한 7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우리는 지붕리에 자연 불황이 있었던 것을 2002년도에서는 이게 도무지 27,000명에 달하는 경주 시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는 이런 마을로 발전을 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황성동의 이 역사 문화를 본다 그러면은 문화관이 건립되는 것이 오히려 떼내진 감이 없지 않고 진짜 마을 주민으로서 역사 문화에 대해서 긍지식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이 더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